정책의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가 결정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8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네. 국제적 망신이라는 걸 떠나서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온 우리 아이들에게. 네. 그 아이들이 과연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요. 네. 예, 여러분들 기다렸습니다. 예, 마지막 코너죠. 우리 지금 이정은 앵커. 네. 오랜만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뵀어야 되는데 호박축제. 네. 네. 전북 부안에 위도라고 아시죠? 네, 위도에서 호박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사회를 보러 좀 제가 네. 위도 섬에 좀 다녀왔고요. 오랜만에 2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동안에 잘 계셨죠? 폭염에 또 태풍에 뭐 자연재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예, 오늘 또 늘 뭐 우리 단골 손님이에요. 이은영 소장이랑 우리 또 박유준 시의원 든든한 우리 민주집권 플랜의 거의 안방 주인. 예, 박유준 시의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유진 의원입니다. 예, 이 두 분은 허니진이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목요일 코너를 진행할 생각인데요. 역시 우리 이정은 앵커님 인기가 네네. 많으시네. 보니까 이정은 네. 앵커 보러 왔다는 분이 뭐 상당히 좀 있네요. 네. 보니까 설프가이님, 자주 뭐 찾아뵈야 되는데. 에라이님, 네네. 뭐 비지 내린다님, 뭐 이너피스님. 이너피스님,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좀 네. 시간 오래 기다리셨죠? 이정은 앵커님 되게 맞아요. 오래 네, 나오셨는데 오늘 일찍 왔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분량을 좀 많이 뽑고 싶어서 중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재밌게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역시, 보는데? 네, 역시 우리 구봉기 소장 네. 또 박예슬 아나운서 텐션 아주 훌륭하다. 그러니까. 아주 높아서 우리가 유명한 혹시 뭐. 또 그 텐션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라고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들어왔고요. 또 하나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네. 우리 김현성 소장님, 네. 네, 일취월장 매주 방송할 때마다 놀라는데 아이고. 정말 진행을 잘하신다.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제가 아직도 방송을 부족합니다. 놓은 지 이제 뭐 꽤 돼서 네, 네. 야, 이 김현성 소장님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아이고. 많이 부족하구나. 오늘도 특별히 오늘 왜 느꼈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진행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고 계시고 네, 순간순간에 네. 뭐 그 출연자가 안 온다거나 그러더라도 네. 전혀 당황하지 않고 네, 잘 네. 이어가시는 모습들이 대단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네. 두 분 뭐 잼버리로 가기 전에 네.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 소속된 분들이니까 짧게 그냥 앞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네, 그러네요.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그냥 짧게 평가를 좀 각자 한 1분 정도 내외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그래 김유준 네. 시의원님부터. 박유진 시의원님. 죄송합니다. 잘한다 그랬더니 못하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 저희가 즐겨 표현하는 주권자의 눈높이로 보면 네. 혁신위의 세부 안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혁신위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그 간절한 뜻, 음. 그거 하나가 평가할 만한 유일한 주제라 생각하는데 네. 그 주제란 딱 이거죠. 대의원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네. 이 말에 어떤 사람이 다른 이론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대의원이 아니라 권리당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민주주의 투표의 원칙 가장 중요한 거 뭐 우리 사회 시간 때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투표, 네, 뭐 네, 네. 1인 1표제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에 머무른 의미가 아니라 네, 네. 그것이 상징하는 민주주의 정신의 본질, 네. 그걸 온전히 구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모두가 다 가장 새겨야 될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은경 혁신안은 그런 방향성은 맞았다. 네, 그 방향성은 매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은 앵커는 어떻게 또? 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네. 그런데 아쉬움도 많이 네. 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정말 시대적인 소명,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저는 그동안 활동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개혁 세력의 저항이 어마무시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뭐 가정사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 노인 폄하 발언, 이
발언의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께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것들은 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크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좌초될 위기까지 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네. 혁신위가 혁신의 대상이다라는 말들도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반개혁 세력들의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힘내서 핵폭탄급의 맞아요. 네, 혁신안을 만들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핵폭탄은 아니다. 네, 핵폭탄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은 앞에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만 네. 우리 당원들의 표의 등가성 문제가 좀 확보가 됐다는 거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틀도 좀 마련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물갈이, 네. 네, 인적 청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선언적인 네, 능력이 맞아요. 네, 하위 10% 뭐 40% 감산, 뭐 30% 감산, 네. 10에서 20% 네.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물론 이제 앞으로 뭐 반영이 되고 명확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도 그 평가 결과가 전혀 공개가 되지 공개되지 않고 않고. 있습니다. 네네. 네,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그 선에서 이런 감산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평가 결과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표를 받아가지고 누가 이 중에 몇 40%? 퍼센트가 감산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당원들이라든지 네, 경선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분명히 이 부분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0% 감산, 30% 감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정말 아쉬운 건 하위 10%, 20%라고 하면 이건 낙제도 한참 낙제 아닙니까? 그렇죠. 과락이라고 친다고 하면 50점이라고 한다면 네, 10점, 20점 맞은 사람들을 네. 그래도 당신들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되 너희들이 받은 점수에서 뭐 30%, 40% 감산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정치 신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외쳐대도 이건 법적으로 당원 명부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또. 현수막 거는 것도 이건 선거법상, 정당법상 불가능하다. 다 안 되는 것들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 이 10%, 20%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경선에 컷오프 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현역 의원들, 기득권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가 그대로 인정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앞에서 구본기 안 가고 분량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28일, 29일 1박 2일 동안 네, 당에 네. 민주당의 워크숍 워크숍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논란이 좀 있을 텐데 네. 절대 서서는 안 됩니다. 네.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핵폭탄급은 아니었고 100번, 1000번 양보하더라도 이걸 절대 물러서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이정은 앵커는 광진갑에서 네, 이미 광진갑입니다. 출마를 네, 네. 출마 선언했잖아요. 선언했고요.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감점에 일종의 현역들이 느끼는 타격감, 아까도 내가 물어봤는데 현역들이 느끼는 위기감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속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경쟁자가 현역 네. 의원이 10%에 포함돼서 40% 감점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페널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속으로는 다들 뜨끔하거나 불안한 마음들은 있을 거예요. 네, 네. 본인이 하위 10%나 20%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네. 정말 저처럼 네. 괜찮은 경쟁자가 뛰쳐나온다고 하면 네, 네. 불안하겠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한다고 하든 뭐 어떤 공천 룰이 적용되든 간에 네. 이길 자신이 있어서 있는데. 뛰어들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 기득권 네.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유리한 점들이. 네. 그래서 이 10%, 20%, 뭐 40% 감산한다고 하더라도 네, 네. 웬만한 경쟁력이 있는 현역 3선, 뭐 4선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신인들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본인한테는 생각합니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이거 궁금해요. 네, 네. 본인은 내가 10%에 들었다 이건 아는 거예요? 알 거예요. 본인은 나중에.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을 때 네. 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네. 공개하지 않아도 네. 웬만큼 다 알게 알게 된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공개한 만큼의 효과들은 있는 거고 스스로 포기하는 의원들도 꽤 나오는 이유는 자기의 평가 결과를 공개는 하지 않아도 지도부에서
연락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제가 알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이게 지난번 선거 상황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모 의원이 그 10%에 20%가 네, 네. 들어가서 감점 이게 하위권이었다는 게 꼴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도 막 공개하냐 마냐 이제 네. 얘기했었는데 그 의원이 당 대표한테 가서 이게 공개되면 자기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낙선될수록 또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나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공개를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를 네.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망신당한다. 그래서 망신당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가면 기존에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도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당선되기는 못해도 낙선되기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두는 것도 있어요. 그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불공평한 거고요. 균등한 기회가 아니에요. 정치 시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높은 성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딱 들어가게 되면 성벽을 계속 쌓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현역 의원들끼리 서로 암암리에 쉽게 말해서 서로의 이해 또 배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이정은 네. 앵커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그럼요. 거죠? 공개해야죠. 오케이. 공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점이면 과락이고 뭐 하면 이건 떨어뜨리고 컷오프 시켜야죠. 알겠습니다. 10% 30%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들의 경우에 3선 정도 되면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을 하거나 뭘 쓰든지 해서 자기가 표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컷오프 지금 시켜야 되죠. 탈락시켜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집에 가지 않고 네. 이게 분량을 채우는 구봉기 소장 목소리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박유진 네. 잠깐 짧게 얘기. 박유진 시의원도 이게 일종의 선출직 이렇게 경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 40%, 30%, 20% 감점이 현역한테는 일종의 페널티로 느껴지느냐? 이게 뭔가 내가 정신 차려야겠네 이게 느껴지는 어떠세요? 사실 저는 그런 걸 평가할 만한 위치가 아니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네, 네.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일수록 원칙과 기준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가야 될 원칙은 한 3가지 있겠죠. 예. 첫 번째, 이것이 과연 공정한 기준인 것인가. 두 번째, 이것이 혁신의 에너지가 담겨 있는 아닌가. 예. 세 번째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주권자, 민주당으로 치면 당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원의 뜻이 가장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인가. 네. 이 3가지 기준을 놓고 본다면 예. 각자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분에 넘어가려고 대해서 그랬더니. 말씀드리면 네네. 사실은 네네. 오늘 2억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준비를 좀 아, 예. 해왔는데 네네.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말씀하세요. 오늘이 10일이잖아요. 그렇죠. 8월 10.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을 하는 게 28일,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8일, 19일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맞아요. 남았어요. 저는 사실 맞아요. 이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네. 오늘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냈으면 네. 2, 3일 안에 결론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2주 이상 끌면서 그 안에서 또 무슨 온갖 갈등이- 협잡과 맞아요. 타협, 협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것만큼 우리가 아쉬움은 있지만 아쉬움이 그래도 있지만. 나름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많은 당원들께서 환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정말 마지노선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네. 반드시 구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진행될 또 그 뭐 공심이라든지 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그쵸. 네, 공직자 선출 그 평가 결과도 좀 총선기획단도 나올 테니까. 맞아요. 네. 더 보완하고 네. 평가 결과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한 발이라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명확하게 사실상 드립니다. 뭐 네. 실무적인 디테일한 건 또 총선 기획단을 네네. 통해서 조금 맞아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과 관련돼서 아무튼 그 명확한 어떤 지켜야 된다. 네네,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물러나서는 안 한 발짝 된다. 더. 네. 라는 게 지금 이정은 후보의 앵커의 얘기였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태풍과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 상암동에서 K-팝 공연을 한다고 지금 아마 뭐 박유진 시의원 뭐 광고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면 거의 이틀 정도는 무대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아마 상암동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지 중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그 정도의 행사를 하려면 오늘부터 엄청나게 지금 무대 세팅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잼버리 지금 이렇게 아유. K-팝 콘서트 해야 됩니까? 잼버리 이야기를 하려면 네. 일단 우황청심원 한 통을 마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 숨을 쉴 수가 없는 맞아요. 고통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냥 제가 단군일의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단군일의 이런 수치심을 온 나라 백성들에게 네. 안긴 사건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맞습니다. 알면 알수록 네. 우리의 진짜 알면 예, 알수록. 알면 알수록 더 바닥이 어디인가를 알 수 없게 맞아요. 만드는 이 현실은 이게 정말 이 실화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다 야외 행사를 해봐서 알지만 네. 이런 무대 장치 이런 것들이 가장 빛나는 퍼포먼스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 변수가 커질 때는 2중, 3중의 안정장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정말 놀랍게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만들어요. 네. 이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거는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면 되려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을 알고서 진행하는 건지 정말 걱정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플랜 B, C가 마련됐어야 되는 거고요. 이 플랜 B와 C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 플랜 B, C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들이고 많이 준비해서 미리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허둥지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가 결정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8년 동안 뭘 한 겁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요즘에 이제 국제적 망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네. 부끄러운데 네, 네. 국제적 망신이라는 걸 떠나서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온 우리 아이들에게, 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와서 그 수많은 벌레, 모기들의 물어 뜯긴 네. 그 다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미안했습니까? 네. 네, 그 아이들이 과연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요. 네, 참 아니 그러니까 미안해요, 미안하죠. 태풍과 네. 관련된 이제 대비를 했다. 김현숙 장관이 작년에도 우리 그 민주당의 이원택 이원택 의원이 네. 물어봤을 때 태풍과 관련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각종 상황에 대비를 했다라고 네. 했는데 그럼 태풍은 무슨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홍콩 같은 경우는 이미 철수를 했다잖아요. 네. 근데 홍콩과 관련된 숙박 관련된 준비가 돼 있었고 무슨 모 나라와 관련돼서는 아예 오지도 않은 나라인데 맞습니다. 그 나라의 뭐 숙소를 또 정하고 뭐 이런 진짜 계속해서 무슨 이게 뭐 준비가 됐나? 예를 들면 태풍과 관련돼서 준비를 했다면 네. 이런 철수 계획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8월 3일에서 8월 11일, 12일까지라고 하면 네. 폭염 내지는 폭우 네. 또는 태풍 네. 이 세 가지가 최소한 하나 정도는 걸리거나 네. 2개, 3개가 걸릴 수가 있는 긴 기간이고요. 여름의 한 정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태풍이 올거나 네. 폭우가 왔을 때 사실은 새만금 잼버리장이 최악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뭐 거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허허벌판이잖아요. 배수가 전혀 안 되는 네,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사 예를 들어서 뭐 논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되면 물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에서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땅의 경우에는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는 거기에서 절대 이어갈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 또 태풍까지 왔을 경우에는 바다 옆이어서 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장치들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뭘 한 건지. 더군다나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1171억 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1171억 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74%가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건비인 거죠, 그러니까 또. 869억 원. 네. 두 분한테 제가 좀 물어보면 네. 그냥 뭐 짧게 왜냐면 또 시간도 뭐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짧게 한번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지금 진짜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인가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제일 기가 막힌 일이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박유진 씨 자, 제일 기가 막힌 일. 우황청심원을 마셨다 치고 네, 네.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기가 막힌 거, 이거 해외 토픽감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 참담한 일본. 자, 첫 번째, 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음. 명예 보이스카우트 총재다. 그렇죠. 명예 보이스카우트이다. 내가 예, 예. 스카우트 출신 처음 대통령이다. 뭐 그랬죠. 그걸 선언한 것이 올해 3월이에요. 그렇죠. 3월에 맞아요. 3월에 했던 내용이 뭐냐? 나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내가 바로 보이스카우트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맞아요. 마음껏 즐기시라라고 용화대에서. 말하라는.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양심이 있다면 자, 온열 환자로 수백 명이 쓰러지는 판에 개회식을 화려하게 준비할 것을 내가 참석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보이스카우트답게 가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어디서 자고 어떤 시설을 쓰고 하룻밤 자고 그걸 와야죠. 봐야죠. 맞아요. 개회식에서 멋지게 등장하는 부부의 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갔으면. 보이스카우트였다면 보이스카우트로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했어야죠. 그러니까 하룻밤 텐트에서 자고 왔어야지 맞아요. 개영식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말로는 내가 보이스카우트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이 비극의 정말 부조리극의 상징 같은 네.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이 문제점이 드러나서 나왔던 해명을 국민들은 기가 막혀 한 것이죠. 해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다 전 정권 탓이라는 그렇지. 겁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전 정권 탓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자 100번 동의해서 아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가 어떠냐? 전체 1,171억, 1,179억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예. 쉽게 얘기해 놓습니다. 약 1,200억에 이른 예산 중에 예. 2022년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집행된 이후에 돈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정확히 70% 이상이. 정확히 1,014억이 집행된 거거든요. 네.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걸 다 떠나서 이 한 가지 질문에만 답을 해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것은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한다면 이 잼버리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의 성과는 문재인 정권에서 잘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전 정권 네, 탓이라고 문재인 탓. 말하는 이 구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네. 네, 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놓고 네. 사태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허둥지둥 됐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그래도 그것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뭐 그냥 전문 용어로 반가이하기 위해서 네 K-팝을 밀어붙이면서 네. 그것도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하거나 네.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네. 제가 세 번째 네. 얘기가 남았는데요. 네. 세 번째 얘기가 정말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잼버리 대회로 구현하고자 했던 건 보이스카우트다운 정신이잖아요. 근데 보이스카우트다운 정신을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못해서 붕괴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네.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뭐냐? 보이스카우트의 정신을 망가뜨려 놓고 네. 그러나 한국 관광을 즐겼으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보이스카우트 정신을 돈과 관광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 네. 이것이 가장 슬픈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하나만 얘기하려고 세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많아 아무튼. 네. 자, 우리 이정원 후보님 뭐 어떻게 네. 가장 기가 막히거나 뭐 가장 뭐 말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네. 이 잘 되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잘 되면 자기네들도 하나씩 다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니까. 네. 조직위원장 공동으로 뭐 여러 사람이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체부 장관, 뭐 5명이나 공동위원장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 여가부 네, 장관, 맞아요. 네, 다 그렇게 맡아놓고 네, 제대로 책임은 지지 않고 책임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더 허둥지둥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마치 중앙 정부는 그냥 옆에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만
받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중앙정부가 통치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그것도 그것도 말도 기가 안 되는 막혔죠. 거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잘 준비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 책임의 당사자가 국무총리인데 어디에서 자기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발 갑자기. 떨어져 있는 것처럼 했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챙기겠다? 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챙기기나 했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전 정부 탓하면서 도망치고 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사실은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오죽에 네. 쓰면 시중에 이 전 정부라는 사람이 있다. 네. 전 정부 씨, 전 정부라는 전정권 씨, 전 씨인데 네. 뭐 나와주세요, 전정권 씨. 정권이든 뭐 정부든 네. 형제인 것 같아요. 네. 있다. 그래서 다 이제 전 정부가 한 일이다라고 네. 하고 또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태풍을 잘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현 정부가 없는 거예요, 지금. 태풍도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 탓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지금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밈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좀 슬슬 마무리 네. 질문을 좀 해드리면 자, 뭐 일단 일은 일어난 거니까 자 이후에 이 잼버리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후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대로 평가해야 되죠. 네, 일단 평가해야 책임의 된다. 소재를 책임질- 분명히 다뤄야 될 네. 거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74%를 쓸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74% 예산 가운데 또 하나 기가 차는 그 혈세 낭비는 뭐냐면 지난 8년 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100차례에서 한 차례 빠지는 99차례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온갖 해외 좋은 데는 다 갔어요. 뭐 이태리도 가고, 네. 몽마르트 포도 축제도 가고, 웨스트 민스터 사원도 가고요, 몽생 미셸 수도원도 갔다고 하고요, 크루즈 여행도 공무원들이 다녔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가서 뭘 배우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걸 잼버리 대회에 적용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냥 놀러 갔다 온 공무원들 다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벌백계 해야 그럼요, 된다. 그럼요. 책임 물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유진 시의원 뭐 예, 이게 방송으로 결코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 호위호사 방송 시간 때 나올 때마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주권자들에 대한 배신, 상처들 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리 발언인 거니까요. 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네.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렇죠. 헌법 정신 파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죠. 지금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는 오염수를 방출하려고 동의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는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결론이 뭐냐?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솔루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처방이고요. 네.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은 다 빨간 약 바르는 수준의 이야기들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면 이 방송 시간 2박 3일 해도 모자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런 이야기 다 접고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절박한 마음 하나죠. 절박한 마음이 하나는 윤석열 정권은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있고 이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가장 민주적인 해결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저항권이 발현돼야 됩니다. 그것은 고상하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국정을 농단하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지금 뭐 포항도 갔다 오셨고 지금 8월 15일 날 또 광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8월 15일 날 광주에서 이제 네네. 좌우 중도 합작 네.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대회가 열리는데요. 네. 이 대회가
참으로 각별한 것이 올해가 어떤 해냐? 광복 78주년입니다. 네, 네. 아마도 땅 속에 계신 김구 선생님께서 네. 광복 78주년에서 네. 이런 대통령을 맞이하는 나라를 내가 아름다운 나라로 꿈꾸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노력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말 지하에서 통곡할 일 아닐까요? 그래서 그 8월 15일 날 4시? 네, 5시입니다. 아, 5시? 예, 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돼서요. 5시 도청? 구도청인가요? 예, 그 앞에서 이제 금남로 네, 그 옛날 그 앞에서 도청이 있었던 전남 곳일 거예요. 도청? 예, 예, 그 예. 광장. 네. 5.18 정말 이제 광장.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네, 네. 이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순국 선열에게 부끄럽지 않은 네. 자주 독립을 쟁취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 네. 합법적인 절차를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결연한 마음들이 그날 모두가 다 공론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유진 시의원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뭐 안진걸 소장도 가고 네, 변희재도 변희재 씨, 20명이 넘는 김용민, 예, 지금 그다음에 강의원 사무총장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네. 정권 퇴진을 위해서 애써왔던 많은 주권자를 모시고 저기 있네. 그 마음 그대로 저렇게 이제 주요 출연자들 준비가 네.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뭐 하루하루 이 결의가 쌓이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호남에 아니면 또뭐 전국적으로 그 당시 광주에 있는 분들 8월 15일 날 5시 구 전남조청 앞 광장 그러니까 이제 충장로 충장로 쪽이에요. 제가 그쪽을 좀 알아서 아무튼 거기에 구 도청 앞 광장에서 이런 어떤 윤석열 퇴진과 관련된 집회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집회에서 지금 오늘 출연하신 박유진 시의원도 연사로 함께 참여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 이정원 네. 앵커님 마무리 좀 네, 준비해 오신 게 너무 많으십니다. 네, 아무튼 마무리 죄송합니다. 발언을 드리면서 꼭 여러분이 네네. 놓치지 말고 지켜보셔야 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문제점 하나만 지적하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달 19일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하신 해병대 최수근 상병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네. 네, 구명조끼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험한 물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해병대 사단장의 경우에는 해병 글씨가 등 뒤에 입은 장병들의 등에 적힌 해병이라고 하는 글씨가 잘 보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복장 통일을 지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그 위험한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에는 네.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해병대 사단장을 비롯해서 지휘 체계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맞아요. 것이고요. 맞아요. 이와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초동 수사 결과 그렇죠. 밝혀냈고 네, 경찰이 이 부분에 이첩하죠. 대해서 경찰이 이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국방부 장관이 막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걸 경찰에 넘기니까 이첩, 네. 항명 혐의로 맞아요.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해병대 지휘관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실치사 혐의를 밝혀낸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맞습니다. 국방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국방부 장관이 맨 처음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 초동 수사 결과 보고를 했을 때 결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넘기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에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맞아요.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네. 은폐라든지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 부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요즘 이렇습니다. 네. 진짜 이정원 앵커, 이정원 후보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군대를 보낸 아들, 해군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 꼭 이번 사건은 약간 DP2를
DP2에 나온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있는 일이고요. 이걸 그 유족들한테도 수사단장이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과실치사로 이렇게 경찰에 이첩하겠다라고 수사단장이 설명한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이 혐의 사실을 지우고 넘겨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지시가. 편견 없이 경찰에 네,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말도 안 경찰의 되는 혐의 겁니다. 사실을 지우고 넘겨라.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사단장이 명확하게 지시사항으로 내린 내용이에요. 문자로도 이게 뭐 바둑판식 뭐 이렇게 해라. 네네. 그리고 뭐 장화를 신고 비옷을 입어라. 이 옷까지 지정해준 문자가 있어서 수사단장이 공명정대하게 네.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한 내용을 이게 어떻게든 은폐하고 엄폐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지금 우리 이정은 앵커 말씀처럼 이건 굉장히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벼운 문제는 네. 아니고 심심한 여행가분이 지금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과실치사라기보다는 부작위 살인. 네, 네. 그것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네. 현장에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물이 가슴 높이까지 맞아요, 차오른다.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라고 하는 한 현장 거예요. 지시한 보고가 있는데도 거예요. 지시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군화를 신었으면 그래도 푹푹 빠지더라도 잘 장화 빠져나올 수가 신으라고 있는데 했잖아요. 장화를 신게 되면 그 안에 맞습니다. 흙이라든지 물이 물이, 들어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맞- 그 맞습니다. 투입되기 전에요. 해병대 장갑차가 강에 들어가거든요. 장갑차가 떠내려가요. 그 모습이 생생히 그대로 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걸 네. 해병대를 일렬로 세워서 강물로 투입시킨다는 그 모습을 도대체 어떤 국민 부모님들이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수근 그 당시 이병이 이제 상병으로 이제 진급했어요. 이번에 그 네. 이게 순직하시면서 진급한 건데 그 당시 이병이 이제 다른 동료가 이게 떠내려가는 걸 구하려다가 이 이병이 이게 목숨을 잃게 되는 네. 건데요. 아무튼 이 사건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병역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은 군대를 보낸 사람들 그럼요. 입장이나 우리 아이들입니다. 예,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시간이 조금 네. 예,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왜냐면 네. 지난번 또 충분히 이 얘기는 했으니까 또 30초 발언할까요? 30초 발언. 네, 30초에 빨리. 예, 청심을 먹었으니까. 자, 저는 이제 작년 7월 1일 날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22년 차 회사원이었죠.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감히 시의원 정도의 하급 관리가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매우 온당치 않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결심하게 된 계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를 겪었죠. 오송 참사를 또 겪었습니다. 비가 좀 왔다고 해서 무려 51명의 주권자 국민이 죽었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오송 참사 멀쩡하게 버스 안에서 집으로 가다가 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명복을 빌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건 온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여줬던 모습은 자갈치장으로 날아가서 붕장어 먹방쇼였어요. 네. 그 순간이 저를 결심케 한 겁니다. 네. 이 정권은 헌법 정신을 파괴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 위에 군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명확한 처방은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 알겠습니다. 이것이 선출직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의원 박유진 시의원의 말씀이었고요. 여러분들 뭐 제 자리가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시겠죠? 이 6분의 정말 말 많으신 분들 데리고 해야 할 말이 더 많은데. 90분 만에 이걸 마무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지금 벌써 59분 예정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충분히 두 분 많이 말씀하셨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너무 아쉽고요. 이거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슈가 이슈를 덮고 있거든요. 그래요. 후쿠시마 맞아요. 핵폐수 오늘- 이달 말쯤에 방류될 수 있고요.
와 이런 거 다 놓치면 안 되고요. 오늘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맞아요. 그렇고. 오늘 네. 진짜 다루지 못한 진짜 잊어서는 안 양평 됩니다. 고속도로 문제 묻혀서는 안 계속되고 됩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대로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와 관련돼서도 임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생각이고요. 아무튼 아유 진짜 좀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6분을 모시고 네. 이 시간 조절하는 건 진짜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아무튼 다음에는 조금 더 잘 줄여보고 조금 더 엑기스 있게 어떤 여러분들에게 잘 밥상을 차려드릴 거다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호 씨가 올려주셨습니다. 현성이 형 잘한다. 네. 네, 아무튼 뭐 김현성의 호위여사들 파이팅입니다. 민주집권 플랜은 네. 일단은 세상에 소음이 아니라 신호가 되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